법인의 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이 있으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포괄적 금지 명령 또는 중지 명령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포괄적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유효합니다. 즉, 채무자 회사가 법인의 생절차에서 법원의 중지 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체납 처분 등 채무자 회사의 재산 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채권자들의 강제적인 권리 행사는 모두 중지 및 금지가 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생재판부에서 결정하는 포괄적 금지는 이미 진행 중인 집행 절차도 중지할 수 있을 정도로 효력이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사전에 보전 처분이 내려진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금지 명령 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송달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송달받을 경우에는 우편 배송 시간 때문에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채무자 회사가 하루라도 빨리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일에 회생법원에서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피신청인인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보전관리인, 신청인에게만 송달하고 그 결정서를 공고하게 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통지를 받는 것으로 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인회생의 포괄적 금지 명령이 개인회생의 금지 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만 송달되어도 그 강력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의 명단 및 주소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회생 절차에서 중지 명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정본을 받은 경우에 중지 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강제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중지 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지 집행법원이 그 이후에 집행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절차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지 명령이 발령된 것만으로는 중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중지 명령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지 명령 정본을 제출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채권자가 집행하기 전에 중지 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중지 명령 정본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강제 집행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지 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각각 그 효력과 활용도가 다르므로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중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진행되고 있는 특정 절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중지를 명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강제 집행의 중지와 새로운 강제 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가 다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개별 집행이 예상되는 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채권자의 강제 집행 절차는 모두 중지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에 법원의 중지 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지된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에 대하여 채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도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취소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지된 가압류 등에 대하여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중지 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된 적이 없다면 필수적으로 이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러한 강제 집행의 취소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생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강제 집행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일반 채권자가 아닌 세금 체납에 의한 세무서의 체납 처분인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세금 체납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였다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아니라 중지 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중지시킨 이후 부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회사의 상대방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무자 회사가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왔다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강제 집행이 중지가 되어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배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배제할 것을 결정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회생에 대한 법률 상담은 법률사무소 태정공이 597-3650으로 전화주세요.